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최근에 조금 우위에 서 있는 이런 전황에 고무되어서 정말 나사 빠진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방송국, 우리로 치면 KBS1쯤 되는 이런 러시아1 방송국이 생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방송을 하면서 그 포병 진지를 노출하는 황당한 생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방송을 보고 뭐야 저기 어디 같은데? 하고는 그 위치를 특정해서 바로 포사격을 해버려서 정말 이 방송 역사상 전 세계 모든 방송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생방송 방송사고가 아닐까라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정말 황당한 이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종합적인 전황 같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12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는 21대 격파, 차량은 33대 격파, 특수장비는 3대 격파, 야포 13문 격파,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병력이 1120명, 여기에 비해서 다른 전차장갑차, 특수장비, 야포 등등 이런 장비 전과는 굉장히 많이 축소된, 줄어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122회의 교전을 했다. 교전은 역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공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아우디우카 쪽에서 24번 격퇴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러시아는 오데사에 이틀 연속 집속탄이 장착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제가 어제 해리포터 마법의 성처럼 생긴 그 법학대학원의 건물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7명의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해안에 있는 마을을 공격했어요. 러시아는 이 해안에 있는 마을을 공격하면서 여기가 남부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해안마을의 남부작전사령부입니까? 파괴되는 이 집속탄이 터지는 모습 동영상 잠시만 보시겠고요. 자, 저 평온한 마을에 갑자기 자탄이 또바박 이렇게 흩어져서 클러스터탄, 집속탄이 지금 터지죠. 그럼으로써 저 평안한 마을에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이런 거 하려면 조준 타격을 했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트비아는 이 발트 삼국 중에 하나죠. 라트비아는 NBS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독일제, 예전에는 만티스라고 불렀던 대공포 시스템인데 굉장히 비싼 고가치의 그런 대공 시스템이에요. 과거 북한 무인기 이야기 있고 막 할 때 우리 육군에서 만티스, 공군에서는 아이언돔 이래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고 하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그 만티스, 근데 라트비아가 이게 맞냐? 딱 한 개 포대가 있어요. 그 한 개 포대를 우크라이나 준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따로 또 사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라트비아가 좀 긴박한 상황이죠. 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국가들은 정말 지금 마음이 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도록 독려 중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61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6개월 늦게나마 가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야, 우리 이 정도 주는데 니들도 좀 줘라 라고 한다는 건데 미국 측 오신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일본을 좀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1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패트리어트를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최근에 이 패트리어트를 업그레이드해서 MS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러면 니들 그 구형탄은 안 쓸 거 아니냐? 그 구형탄 전부 우크라이나 줘라 라고 일본을 지금 쪼고 있다라는 건데 부디 세게 쪼아서 일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형탄들을 GM 탄이죠. 그런 GM 탄들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도록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라잔
보로네시 지역의 정유소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대파됐는데 이 지역에 있어요. 벨라루스에서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죠.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라잔 정유소가 드론에 피격되는 모습인데 등등해서 두 군데의 정유소를 또 때렸어요. 최근에 이 미국이 610억 달러 가결하기 전에는 그 좀 러시아 본토는 좀 때리지 마라. 왜냐? 아니 그 정유소 자꾸 때리니까 국제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 선거할 때 미국 인플레 못 잡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 좀 때리지 마라 해서 그 가결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좀 자중하고 있었는데 가결되고 나니까 또 이제 마구마구 정유소들을 때리고 있는데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폴리티코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 국내 유가가 이번 주에만 10% 올랐고 올 초 대비 20%나 폭등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주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죠. 소치, 과거 동계올림픽도 열렸던 곳인데 그 소치 인근에 초호화 별장을 건설 중이다. 개인 별장이에요. 여기 이제 휴가를 자주 간다고 하는데, 기왕 휴가 가는 거, 특급 호텔 이렇게 빌려서 가는 것보다 그냥 내 거, 나 워낙 지금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을 집권하다 보니까, 벨라루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뭔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원체 많으니, 그래, 기왕이면 이런 거 하나 짓자 해서 아주, 안전한 그런 그 탈출로 또는 지하시설 이런 거 포함해서 초호화 풀장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건데, 야, 참 여기는 이런 거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참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정말 끝나겠죠. 참 국민들 희한합니다. 자, 라이바 러시아 국방부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홍보하는 블로거죠. 이 라이바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흘간 에이테킴스 최소 30발을 투발했다라고 하면서 지도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 5발 이상 쏘았다라고 하는 28일, 그리고 어제는 15발 이랬는데 그거 다 합해서 한 30발, 최소 30발 쏘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았다고 하는 것은 첫날 5발, 그리고 어제 8발이니까 13발? 그러면 이 라이바는 30발 넘게 쐈다고 하니까 그럼 최소 17발은 맞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다음 원은 이 케르치 대교, 여기까지 와서 케르치 대교를 때려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크림반도가 고립되게 되는 이런 이 사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올 2월 달에 미국이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한 100발 정도 줬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참고로 일부 언론에는 에이테큼스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한글 표기를. 그래서 실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에 따르면 에이테큼스라고 적는 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는 왜 에이테킴스라고 하냐? 미국이 에이테킴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4월 30일부터 아우디우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계속 진군을 못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이제 세팅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부디 그렇게 세팅이 잘 되어서 6월 후반부에 미군 증원 물자들이 5월 후반부부터 6월까지 쫙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차시브야르 방면의 공세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증원 병력까지 투입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노스가자 지역은 큰 공격이 별로 없네요. 중부 가자 지역에 좀 폭격이 있고 라파 지역에 역시 폭격이 좀 있습니다. 전사자는 없어요. 영국의 아랍어 매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서 3시간 동안 휴전 협상 관련한 접촉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의 피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한 20명에서 33명의 인질을 석방한다. 33명이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 다 석방인 거죠.
그러면서 4주간의 휴전을 하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하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텔아비브를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회동을 하는데 지금 이 휴전 협상되고 있는 거 저거 라파 들어가지 말고 좀 지켜라. 그냥 해라. 이런 거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협상 성사 여부 관계없이 라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라파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전차, 장갑차 등 기동 장비들 공격 개시선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공격 6월절도 끝났고 이제 공격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휴전 협상. 자, 이거 깨지면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네타냐후 총리도 협상 성사 관계없이 라파 공격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강한 발언 내놓는 것도 이 하마스들도 압박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수단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와중에 또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입할 시에는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이거는 반유대 혐오주의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정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된다. 왜? 쟤들은 자꾸 거짓말 사진, 거짓말 자료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한다? 그러면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라고 경고를 했고요.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그비르 국토안보장관 이 두 명이 지금 네타냐후와 같은 여당 연정이죠. 근데 초강경파죠. 이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우리는 치른다. 장관 자리 연연 안 하고 연정 깨버리고 나간다. 뭐 왜? 라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라파 공격 지금 뭐 휴전 협상해서 뭐 4주간 휴전 뭐 이렇게 해서 라파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이 장관 자리 이거 필요 없고 정치적 대가 우리 다 감수하고 그리고는 연정 깨버린다. 그러니까 라파 반드시 들어가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4%가 네타냐후 총리 즉각 퇴임에 찬성한다 라는 보도를 했고 튀르키예 무슬림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경찰을 향해서 갑자기 뭐 잭나이프 같은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뭐 찔렀답니다. 그래서 경찰을 막 찌르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이 총을 쏴서 사살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니 하고 막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체포하면 되지 왜 사살하냐 라고 하는데 아니 전쟁 중인 국가에 가서 일반적인 국가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그 경찰을 그냥 칼로 찌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사살 당하는 거 그게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뉴욕 경찰 NYPD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드디어 이제 콜롬비아대를 점거하고 있는 이 친하마스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체포하고 해밀턴 홀, 그러니까 대학 본관입니다. 탈환하고 이 국기경대에 있는 팔레스타인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기 내리고 있는 모습, 여기는 성조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거 동영상 좀 보시면 네, 지금 팔레스타인기에 그 깃봉에 묶여 있는 줄을 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높은 사람이 야 뭐하냐 하고 그냥 점프를 해서 팔레스타인기를 잡고 확 뜯어가지고 그냥 확 버려버리는 사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거 미국에 대한 도전, 미국에 대한 모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포한 학생들 또 시위대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전부 다 처벌을 하고 이 해밀턴 홀, 즉 대학 본관에서만 학장실 점거하고 과거 우리 80년대, 90년대 때 대학 보면 뭐 심심하면 총장실 점거 뭐 이런 거 했는데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총장실, 학장실 올라가는데 막 완전히 그냥 계단에 집기 꺼내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이 해밀턴 홀 대학 본관에서만 한 100명 정도 체포했다고 하는데 야,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최대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군 기자를 보내 러시아군 초대형 박격포 부대를 방송에 내보냈다가 위치가 노출돼 포격을 맞고 전멸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로 그 러시아 방송이 동부전선에서 또 큰 사고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이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최대 규모의 방송사인 러시아 원 채널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무리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부대 위치를 노출시켜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이 괴멸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은 4월 18일 루한스크 지역의 크레미나 전선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부대는 이 지역 공세 임무에 나선 지상군을 지원 중인 제120 포병여단 예하의 포대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원 취재팀은 상급 부대에서 나온 안내장교 소령과 함께 크레미나 숲에 설치된 전진 화력 지원 기지를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후방 지역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부터 숲속에 정밀하게 은폐되어 있는 포병 진지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해당 포병 부대는 크레미나 숲 방어작전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국가공세근위대 제13여단을 공격하던 견인포 부대였는데요. 숲속에 진지를 만들고 숨어있던 이 부대는 러시아 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취재팀 동선 덕분에 방송 송출 대상 지역 전역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부대의 좌표를 특정한 우크라이나군은 인근에 있던 제45 포병여단의 아처 자주포를 호출해 러시아군 포병부대 좌표에 포격을 쏟아 넣었는데요. 이 포격으로 러시아 원 채널 취재진은 물론 현장에 있던 러시아군 포병부대가 괴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측은 이번 포격으로 러시아군 한 개 포대를 무력화시키고 현장에 있던 포병들과 취재진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작전 보안 수칙을 어기고 진지 위치를 노출한 러시아 원 방송사에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루베즈노에 인근에 배치된 2S4 튤판 240mm 박격포 부대 위치를 노출시켜 부대원들을 전멸시켰던 전력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방송사는 물론 러시아군에도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송출 생방송으로 아군 진지 위치를 노출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는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인데요. 러시아라는 나라 정말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유명한 기자, 군사 전문 기자이면서 밀 블로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번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유용원,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정도 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면 그 지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같은 그런 군사 전문 기자, 또 밀 블로그 활동, 그러니까 뭐 딱 유용원 기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로 치면 KBS 원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 또 독립국가연합이니까 뭐 카자흐스탄이다 각종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전부 다 방송되고 우크라이나도 방송되는 러시아 원 채널에 야, 우리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장 취재 가고 있어요 하면서 자신들이 취재 스타트하는 데서부터 그 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로를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상급 부대, 그러니까 뭐 국방부에서 나왔겠죠. 정훈장교, 소령, 뭐 우리도 이제 현장 취재 가면 정훈장교, 소령, 뭐 중령 이런 분들 나와서 안내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와, 그걸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녹화 방송이면 검열이라도 하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돼, 편집해 하겠지만 생방송이니까 모자이크도 없고 그냥 다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뉴스 채널 프로그램 스튜디오 모습인데 이 채널에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냐? 이 크레미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 크레미나 숲입니다. 숲. 야, 뭐 오래간만에 크레미나 보니까 이 크레미나 숲도 러시아군이 많이 장악했네요. 이 지역을 크레미나 숲을 대각선으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참호들을 지금 파놨네요. 점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견인포를 침엽수, 다 이게 침엽수인데 침엽수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견인포 부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 찾아가는데 그 경로를 전부 다 노출하고, 그리고는 자, 우리 왔어요 하고 방송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군도 보다가 야, 저 크레미나잖아 하고는 자, 어디야? 어디쯤 되겠는데? 하고는 바로 드론을 띄워서 딱 어디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딱 보니까
정말로 취재 차량 와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야, 저기 맞구나 해서 여기다가 포격을 퍼부어버렸는데, 자, 이 아처 자주포, 스웨덴에서 준 거죠. 아처, 엄청나게 장사정 고위력의 자주포예요. 155mm 아처 자주포 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자, 동영상 보시면 네, 아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좀 피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것까지 그냥 그대로 때려가지고 이 취재하던 이 기자, 밀블로거, 그리고 그 안내하던 그 상급부대 소령까지 완전히 이 포병부대 그리고 취재하러 온 사람들 전부 전멸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군은 아니 왜 기자를 때리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아니 군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뭐 기자인지 뭔지 어떻게 하냐, 사복을 입고 있든지, 이렇게 되니까 또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이 방송국이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개전 초입니다. 22년 5월 24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딱 3개월 만에 이런 방송을 했어요. 똑같은 그 러시아원 채널인데요. 자, 우리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240mm 자주 박격포를 갖고 왔어요. 이거 과거에 냉전시대 때 핵 포탄 쏘던 그 자주 박격포인데 쟤들 다 죽었어요 이제 하고는 막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건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 방송을 5월 24일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는 우크라이나군이 야 저기 어디야 하고는 자 여기 어디 되겠는데요, 루베즈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물 저 사이에 있어요 하고는 바로 그냥 정확하게 때려서 이 포대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건 저는 이 포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녹화 방송이었고 이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상당 시간 후에 방송이 공개가 됐고, 우리도 낮에 촬영해서 저녁 뉴스에 방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피격이 됐으면 아니 포를 옮겨야죠. 그대로 있는 저 포병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방송국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이런 포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으니까 방송도 잘못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생방송으로, 정말 러시아가 기가 찬 국가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 포대의 괴멸로 인해서 크레미나 전선에서 이 상대하고 있던 그 우크라이나 제13여단인데 이 13여단이 좀 더 우세한 전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와, 정말 콩가루 당나라 시스템 러시아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